자,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시즌 3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날씨가 슬슬 더워지니까 우리 또 어떻게 오싹하게 해줄 시청자님들의 진짜 무서운 사건 이야기.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친정에 살던 장롱 귀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쯤 이사간 집 안방 새로 짠 장롱을 넣으면서부터 집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은 엄마, 언니, 저,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살고 있었고 안방이 꽤 커서 그 방에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장롱이 집에 들어오고부터 제가 자주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가위에 누를 때는 항상 장롱이 있는 곳 그 구석에 키가 크고 정말 멀쑥한 검정색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보였어요.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가위에 잘 눌렸던 편이라 그냥 또 가위에 눌렸나 보다 하고 말았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얘기하시기를 자고 있는데 장롱에서 똑 소리가 나더래요. 밤이 되면 다들 자고 있으니까 집이 정말 고요하잖아요. 엄마가 장롱 제일 가까이서 주무셔서 계셔서 그런지 제일 더 선명하게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소리에 잠에서 깨셨대요. 굉장히 선명하게 그냥 똑 이 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입으로 이런 소리가 났대. 그 소리가 워낙 커서 잠에 깨셨고 엄마가 뭐야? 잘못 들었나? 하는 순간 정확하게 2번 다시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똑똑 소리에 강아지가 엄청나게 짖더래요. 소리가 난 장롱을 보면서 말이죠. 왜 약간 뚝 소리 나면 뭐 나무집이고 나무 가구 있고 하면 약간 오래되고 이래서 약간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약간 이거는 물소리도 아니고 웬 장롱에서 이 소리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혼자 안방에서 그날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장롱 쪽에서 어떤 시커먼 형태가 이렇게 슥 오더니 엄마가 끼고 있던 목걸이를 이렇게 슥 만져보고 그냥 가더래요. 도둑놈이야 뭐야.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엄마가 귀신의 형태를 이야기하시는데 남자였고 키가 크고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바로 제가 가위 눌릴 때마다 그 장롱에 있던 구석에서 보던 그 남자 귀신과 똑같은 형태였던 거죠. 그날 이후부터 엄마랑 제가 같은 것을 봤다는 걸 안 이후부터는 집에서 장롱 귀신님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부르게 되었고 그 가족 중에 엄마랑 자기만 보고 언니는 또 숙면하시는 스타일인가 봐. 한 번도 그 귀신을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오히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언니는 더 무서워하고 장롱에 대고 야 장롱 귀신님 나오지 마 하고 자기 전마다 소리치는 게 습관 아닌 습관이 됐습니다. 장롱이 조금이라도 열린 상태로 낮잠을 자거나 혹은 밤에 잠을 자거나 하면 저는 항상 100% 가위에 눌렸고 그 남자가 보였어요. 나중에 친구랑 재미삼아서 점을 보러 갔을 때 무당이 너 엄마랑 가위 잘 눌리지? 근데 그거 사자야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뭔가 느낌적으로 귀신인 건 맞지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섭다고 생각이 든 적도 없었고 사자의 느낌도 전혀 아니었어요. 저승사자예요. 너네를 죽음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자다라고 무당은 얘기했지만 엄마랑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렇게 무섭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대. 정말 잊을만 할 때쯤이면 그 귀신이 보였는데 원래는 안방 장롱 구석에서만 보였던 그 남자 귀신이 거실 그리고 작은 방까지 와서 잘 때마다 이렇게 서서 보고 있던지 아니면 옆에 누워서 저희가 자고 있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장롱 문을 확인해 보면 항상 조금씩 열려 있어서 그때부터 닫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이 정도면 막 언니가 마치 무슨 습관처럼 자기 전에 맨날 장롱 보고 야 장롱 귀신님 너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을 열어놓고 잤겠어? 이 정도면 그냥 자다가 문 열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장롱 귀신님이? 자고 있는 거 보려고. 왜 이렇게 볼까? 아이라인 다 안 지워졌는데 얘 이러고 자면 이거 다크서클 착색 생기는데 이러면서 엄마랑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장롱문 열고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때마다 장롱문이 열려 있어서 그때부터 닫는 게 습관이 됐어요. 무서운 느낌은 없어도 가위 눌리는 건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니까요. 참고로
그냥 장롱문이 슬라이드로 열고 닫는 형태라서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는 거라서 그냥 깜빡하고 그냥 살짝 열려 있거나 그냥 열어두거나 이런 적이 많이 있었대요. 아, 좀 닫아. 버리든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댕댕이가 총 3마리가 됐대요. 그날은 엄마가 혼자 집에 계셨고 엄마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날은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지셨다고 엄마 몸 위에 올라타서 정말 힘껏 엄마를 누르시더래요. 그동안 집에서 가위 눌려본 느낌이랑은 전혀 달랐고 엄마 목을 조르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엄마가 속으로 아 이렇게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왜 알죠? 가위 눌릴 때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도 않아. 야 가라. 경상도 사투리였다고 합니다. 야 가라 하니까 갑자기 엄마 목을 짓누르고 있다가 슥 일어나더니 집 현관 쪽으로 사라지고 또 강아지들도 그 사라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현관문 쪽으로 막 왈왈왈왈 막 짖었대. 정확히 현관 쪽을 보면서 짖더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엄마가 너무 무섭다고 생각이 드셨고 집에 혼자 있는 공포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 장롱귀신님은 어느 날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마 목을 눌렀던 건 장롱귀신님이 아니라 아마 다른 귀신이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괴롭힌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장롱귀신님은 저희를 한 번도 괴롭힌 적은 없어서 그냥 정말 우리 가족이 그저 자는 게 신기해서 엄마가 목걸이를 새로 사면 이거 어디서 샀나 궁금해서 그냥 구경을 하고 싶었던 거였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장롱귀신이 보일 때는 다른 귀신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저희 집에 다른 귀신 잡귀가 못 오게 막아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몇 년간 장롱귀신이 떠나가면서 엄마가 그런 못된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건 아닐까. 장롱귀신은 혹시 저희 집을 지키던 수호신 같은 거였을까요? 라고. 다시 온나. 장롱귀신님 니 어디 갔노? 딱 온나. 다시 온나 하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거 써먹어야겠다. 가로 열고 경상도 사투리였다고 말씀해 주셨거든. 만약에 가위 눌러서 막 답답한 느낌이 들면 경상도 사투리로. 서울말은 좀 약간 너무 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악센트 세게 해가지고 야 가라 이렇게 해줘야겠다. 언니 사투리 너무 웃겨요. 왜 잘하지?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사연자님 장롱귀신한테 반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사연자가 장롱귀신이 돼. 빙이 된 거 아니야? 이거 쓴 우리 사연자가 장롱귀신 된 거 아니야? 겁나 올려치기 하잖아요. 우리 집을 지켜주셨던 수호신이었을까요? 보통은 그냥 장롱귀신, 뚝배기 귀신 이렇게 얘기하지 귀신님이라고 올려치진 않잖아. 결론이 러브스토리인. 이거 의심되는데. 아무튼 우리 장롱귀신 사연 보내주신 장롱귀신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이거 제목은 거울 속 귀신. 3년 전 당시 전 매일매일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어플을 들여다보면서 이직한 회사로 통근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직장 근처의 거리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초년생이었던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50원짜리의 예산을 가지고 좋은 매물 알람이 뜨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매물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렇게 한 달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밤 보증금 500에 월 35라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방 2개, 주방이 딸린 집이 올라온 거예요. 심지어 크기도 10평 정도 되는 넉넉한 크기의 집이었어요. 저는 즉시 다음날 오전 반차를 내고 부동산으로 달려갔고 직접 가서 집을 보니까 되게 낡은 주택이긴 했지만 햇빛이 엄청 잘 들어와. 채광도 너무 좋고 아니 낮에는 불을 켤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집이었어요. 바로 계약금을 걸고 일주일 후 집주인과 만나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반지하도 그런 가격 안 나와요. 제나님 그런 거 들어봐. 집주인은 당시 저에게 아가씨 혼자 사는 거야? 난 세입자 자주 바뀌는 거 정말 싫어해. 2년은 꼭 채워줘야 돼. 그러라고 내가 월세도 싸게 해주는 거야. 꼭 2년을 꼭 채워야 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이전에는 항상 원룸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했는데 꼭 2년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2년을 꼭 꽉꽉 채워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길래 또 지방에 사셨대요. 그냥 집주인분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서울까지 계약하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귀찮은가 보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진행했어요. 이삿날 저녁 이사를 도와주러 오신 부모님이 방을 딱 보시더니
야, 너 정말 이 집이 마음에 들었던 거 맞아? 이 집 맞아? 하고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집을 자세히 보니까 화장실 근처 벽지, 바닥에 곰팡이도 군데군데 보이고 장판도 여기저기 조금씩 들려 있어서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뭐랄까, 제가 이전에 낮에 봤던 그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밤에 다시 온 이 집은 불을 다 켜놔도 어두컴컴한 그런 뭔가 어두운 느낌이 들었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집 전체가 붕 다 떠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불안감이 감도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엄마는 몇 번이고 짐을 나르시면서 이 집 좀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해, 계약금이랑 복비 주고 지금이라도 계약 파기하는 게 어떻겠어? 했지만 저는 엄마, 이런 가격에 서울에 이런 집이 어딨어. 제 예산에 맞는 집을 다시 찾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에 그냥 괜찮아, 난 방이 2개나 돼서 너무 좋은데? 라면서 웃는 얼굴로 이사를 마무리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자, 집 구조를 그림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자, 어떤 집이었냐면 이렇게 생긴 레일형, 미국에서는 기차 도로 같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일자로 쭉 방이 구조가 되어 있네요. 그쵸. 이 가격은 엄청 싼 거죠. 사실 진짜 이 가격에 찾기가 쉽지 않죠. 서울 집값 생각하면 귀신이랑 룸메도 할 수 있다고. 이 가격에 귀신이 월세 반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 가격이었던 거 아닐까? 자, 그날 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한 저는 화장실과 붙어있는 이 안쪽 방 B에서 대충 매트리스만 깔고 그 위에 누워서 혼자 쪽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뭔가 낯선 공간이 주는 이질감 때문인지 집에 감돌고 있는 이 불안한 기운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사 때문에 너무 몸이 힘들고 지친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깊이 잘 수가 없더라고요. 뒤척대던 저는 어디선가 똑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이 혀를 입천장에 댔다가 강하게 떼면서 내는 딱과 똑의 중간처럼 들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딱과 똑 중간이었대. 장롱 귀신이 여기 들어왔어. 장롱 귀신이 여기로 왔네. 침대에 앉아서 망부석처럼 얼어붙어 있던 저는 밖에서 난 소리가 여기로 들어온 건가? 그래, 그럴 거야 하고 다시 누웠어요. 그런데 누운 지 10초도 안 돼서 속이 갑자기 막 다 뒤집히는 느낌이 들더니 별안간 구토가 몰려와서 화장실로 달려가 정말 위장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개워냈어요. 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밥을 먹은 지도 한참이 됐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집은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하고 다시 포근한 분위기로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간밤에 그 이상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자고 있던 방 바로 옆이죠. 화장실 벽에 붙어있는 큰 거울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커다란 거울이 외부로 나 있는 창의 3분의 1을 가린 상태로 벽에 완전히 박혀있는 구조였어요. 아니, 벽에 거울을 이렇게 박아놔서 창문도 3분의 2가 가려져 있는 상태였대. 아니, 왜 거울을 이렇게 설치했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저는 불현듯 뭔가를 깨닫고는 샤워도 하다 말고 반대쪽 방 A로 달려갔어요. 정확히 화장실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똑같은 크기의 엄청 거대한 큰 거울이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뭐 화장실이야 당연히 거울을 두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인 방 한쪽에, 그것도 뗄 수도 없게 완전히 벽에다가 박아놓은 것도 이상했는데 화장실의 거울과 정확하게 마주보는 그 위치라는 점이 상당히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원래 마주보고 있는 거울은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뛸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게 벽에다 그렇게 박아놨을까? 집주인이 연세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건 더 잘 알지 않아요? 집은 제가 첨부한 구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복도처럼 긴 직사각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간을 나누는 벽을 제외하면 완전히 대칭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가 더더욱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날 이후 찝찝한 기분의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 내내 누군가와 계속해서 싸우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깨고 나면 왜 싸웠는지 그 내용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내가 원래 이 집 주인이라고, 내가 집주인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끔은 육탄전까지 벌이는 그런 꿈이었어요. 저는 애써 아니야, 꿈은 그냥 의식이 만들어낸 이상한 스토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정을 붙여보려고 예쁜 가구도 사고 포스터도 붙이고 금요일 되면 큰 화면에 언니 썸머 라이브도 보고 노력을 했지만
방금 라이브는 제가 지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서울 때 제 라이브를 켜시라고. 집에 감도는 이 붕 뜬 듯한 그 느낌과 이상한 꿈, 양쪽 거울 근처에서 느껴지는 이상하게 따가운 시선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안쪽 방, 다시 그 B에서 잠을 자는데 가위가 눌리는 느낌이 나더니 화장실 쪽 벽에서 천같이 일렁이는 게 보였어요. 왜 마치 영화에서 투명인간 묘사할 때 이 공간이 울렁이는 효과를 내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으로 아지랑이처럼 투명한 흰색의 무언가가 일렁일렁 하더니 저를 향해서 훅 덮쳐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일반적인 가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상한 압력이 제 몸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입시 스트레스로 매일같이 가위를 눌렸었는데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 들어서 한참을 버둥버둥 대다가 가위가 풀렸고 그 순간 마치 첫날 그랬던 것처럼 오장육부가 또 뒤집히는 느낌이 들면서 화장실로 달려가 꺽꺽 소리를 내면서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개워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침대를 옮겨서 자는 방을 B방에서 바깥쪽 방, A방으로 바꿨어요. 사실 이 바깥쪽 방에 붙어있는 그 큰 거울에서 뭔가가 날 쳐다보고 있는 그 시선이 싫어서 이 B방에서 첫날부터 잠을 잔 건데 희한하게도 이 A방에서 잠을 잔 이후로부터는 한동안 가위도 안 눌리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몇 주가 흘렀을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매일같이, 아니 하루에도 4-5번씩 연속해서 이 A방에서 가위에 눌리기 시작해요. 이 중 제일 소름 끼쳤던 가위를 말해볼게요. 잠을 자고 있다가 새벽에 갑자기 불현듯 잠이 깼는데 이미 가위에 눌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 뭐야 또야 하고 생각하면서 가위를 풀지 않고 그냥 다시 잠에 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침대 아래에서 이전에 화장실 쪽에서 들렸던 하는 그 입소리가 조용하지만 마치 침대 전체를 울리면서 전달되는 느낌으로 들려왔어요. 저는 곧바로 얼어붙었고 점점 침대가 마치 아래에서 누군가 매트리스를 이렇게 들어서 올리려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매트리스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대. 저는 너무 놀라서 가위에서 깨려고 안간힘을 썼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모서리에 가지런히 올라와 있는 하얀 여자 손 한 쌍이었어요. 정말 이 모든 소동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그 침대 구석에 너무 가지런히 하얗게 놓여 있었던 게 너무 이질적이고 무서워서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나네요. 사실 살면서 가위에 정말 많이 눌려봤고 바닥이 움직이는 느낌 같은 걸 받아본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두 눈으로 정말 이상한 걸 본 적은 처음이라 거의 기절하듯이 까무러쳐서 기절했는지 잠에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에 드셨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정말 이 집에 뭐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아주머니와 집주인분께서 계약할 때 되게 친해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쭤봐도 뭔가 유의미한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 세입자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이사 들어올 때 일정 조율을 하느라 문자를 교환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혹시 이 집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제가 좀 빨리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2년 계약 다 채우셨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여기 살면서 무슨 일 있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집에서 8개월 살았고요. 사실 이 8개월 중에서도 첫 한 달 빼고는 7개월 동안은 자기가 여기 거주를 안 했대. 그럼 어떻게 여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 아니야? 자기 집도 아닌데 첫 한 달만 살고 7개월 동안은 에어비앤비로 돌렸대. 이 집을 나갈 순 없으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 집에서 지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야? 혹시 이 집 구조가 익숙하고 이 집에 스테이 하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있었던 경험자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 불법인데 키키키. 아이고 쌩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한 게 아니라 이 사연자분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입자님이 에어비앤비를 7개월 돌렸대. 그래서 사연자님이 그러셨구나 하고 어색하게 문자를 마무리했고 저는 에어비앤비면 혹시 후기 같은 거라도 남겨져 있으려나 하고 앱을 뒤져봤지만 이미 제가 거주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이라 앱에는 이 집이 더 이상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월세도 만약 저랑 똑같이 저렴했다면 유동인구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은 서울 한복판이라 수익이 꽤 났을 텐데 왜 8개월만 하고 그만두셨을까 궁금했지만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하루 뒤 그 이전 세입자분이 문자를 저한테 또 보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약 기간 다 안 채우고 나가도 집주인분이 따로 뭐라고 안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진짜 이 집에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이 사람도 딱히 입에 올리기 싫은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당시에 제가 가진 돈으로는 바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집도 없었어서 아유 그냥 2판 4판이다 하고 아이씨 그냥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면서 저는 살도 5kg나 빠지고 오히려 좀 단식원 가시는 이 집에서 한 달 계실 분, 살도 5kg나 빠지고 정신도 피폐해져 갔어요. 한낮에 잠깐 낮잠을 자도 가위에 눌리는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전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곤 중에 까무룩 A방에서 잠이 잠깐 들었는데 안쪽 방 B방에서 누군가가 속살속살 뭔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소근소근 진짜 여자 사람 목소리라서 아 밖에서 나는 소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전처럼 이상한 압력이 느껴지면서 엄청 센 가위가 갑자기 시작됐고 무서워. 소근소근 이 소리가 안쪽 방 B에서 났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방을 거쳐 자고 있는 제 머리 근처로 가까워졌어요. 작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던 그 소리는 점점 커져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바로 앞에서 사람이 말을 거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었을 때는 소근소근 했는데 점점 내 머리 근처로 오면서부터 뭐라고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 말을 하는 목소리로 들렸대. 제발 무시하고 싶었지만 이미 저는 그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제 귀 쪽에서 압력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어딨어? 목소리 내 목소리 내라! 라고 여자가 정말 미친 듯이 비명을 내지르면서 제 귀에 소리를 막 쳤어요. 소름이 확 끼쳤지만 순간 떠오른 생각은 뭐야? 목소리잖아. 소리 질렀잖아. 뭐야? 그러니까 내 목소리 어딨냐고. 내 목 어딨냐고. 내 목소리 내놔 이랬는데 지금 소리 지르고 있잖아. 뭐야? 목소리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자기도 모르겠는데 뭔가 주춤? 하는 느낌이 들면서 가위의 압력이 약해졌다고 해요. 저는 그 순간 여태까지 가위에 눌렸던 스트레스, 이 집에서 겪은 일에 대한 분노, 이게 돈 없는 무전 유죄냐 뭐냐, 돈 때문에 이 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꾸역꾸역 막 토하고 막 이러면서 지냈던 이 분노가 갑자기 한순간에 몰려왔고 가위가 깨졌대. 벌떡 일어나서 허공을 향해서 야 이씨 년아 목소리도 있는데 왜 목소리 내놓으라고 자꾸 나한테 지랄이야. 자는 거 다시 한번 깨워봐라. 내가 있던 목소리도 뺏어갈 테니까. 지가 인어공주야 뭐야 하고 사자후를 질렀어요. 네, 어이없게도 이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계약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컨디션도 좋고 멀쩡하지만 비싼 다른 집으로 이사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잠도 깨지 않고 살도 다시 찌셨겠죠? 아, 이분도 빙의 된 거 아니야? 집주인은 마지막으로 이사 나갈 때 저에게 야 다들 1년도 안 살고 나갔는데 2년 채운 건 아가씨가 처음이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주면 안 될까요? 월세도 안 올리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야 이 집. 아니 그러면서 이 집주인도 소름이다. 여태까지 아무도 1년도 안 살고 나갔는데 2년은 꼭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내준 거예요. 2년 필수입니다. 이랬다는 거잖아.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들은 자기가 극 대문자 T시래요. 야 너가 대문자 T로 반응하니까 귀신이 속상해서 도망간 거 아니냐. 역시 귀신보다 T가 더 무섭다니까. 라고 하지만 제 인생에서는 정말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 중 하나라 이렇게 썸머님께 제보해봅니다. 라고 대문자 극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귀신은 F였던 거지. 대문자 F. 나 같은 애들이었던 거지. 내 목소리 어딨냐고. 내 목소리 어딨어. 억울해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있던 목소리까지 뺏어간다니까 이제 뿌앵 해가지고 이제 집 나간 거죠. 귀신도 가출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막 채팅에 여러분들이 역시 기가 세야 된다고 그래야지 귀신도 안 논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귀신은 나르시시스트 같은 놈들이라니까 듣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남을 이렇게 막 통제하려고 이런 애들이 귀신같이 기 약한 애들을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취약한 상대를 알아보고 걔네들한테만 그러잖아. 그것처럼 귀신도 기가 약할 때 찾아오는 것 같아. 기가 세면 오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귀신이 가스라이팅 시도하려고 했는데 기세서 안 당할 것 같으니까 못 온 거네요. 자, 봐봐. 전래동화. 그 고전 이야기도 생각해보자고. 장화홍련도 기가 약한 사또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지들이 먼저 심장마비 걸려서 횟가닥 뒤집어지고 죽어버렸거든. 까무라쳤어. 그런데 기센 사또님이 딱 오니까 무릎 꿇고 빌잖아. 너 뭐야 이 자식아. 너 왜 여기서 자꾸 왔다 갔다 나 잠 못 자게 하는 거야 이 자식아 하니까 바로 무릎을 포개며 사또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바로 낮추잖아요. 네? 기가 쇠약하면 사또들도 아무리 그 리더 자리까지 올라가도 이 감당을 못한다니까 귀신을. 귀신도 사람 봐가면서 찾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귀신이 찾아오시면 그냥 아무리 무서워도 어금니 꽉 깨물고 야 너 한 번만 더 나와봐고 극티로 호통 쳐주세요. 알았죠? 제가 신점 보러 가면 네가 여길 왜 왔어? 알아서 보면서 오지마! 이러거든요. 장군 그 자체임. 님들 모두 기존세 되십시오. 왜 기센 사람들을 무당들이 싫어할까? 가라 그러잖아. 너 여기 왜 왔어? 그러잖아. 왜냐? 자기도 무섭거든. 아씨 신발 떨어지게 해. 기센 놈이 여기 왜 온 거야? 야 니 건 니가 알아서 보세요.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러잖아. 귀신이 싫어하니까 기센 사람을. 그런 거 아닐까? 그들이 말하지 않는 영업비밀. 쉿. 다음 사연 고! 오케이. 안녕하세요 썸머님. 방송 재밌게 감사히 보고 있어요. 팍팍한 외국 생활 중인 저희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채널이에요. 제가 글 주변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꾸미고 보탤 것도 없이 제가 들은 거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이야기는 저희 아빠에게 생긴 일이에요. 아빠는 이 이야기를 다시 여쭤보면 입에 담기도 싫어하실 정도로 무서워하세요.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머리칼이 쭈뼛쭈뼛 돋는다면서 묻지도 말라고요. 제가 아빠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기억을 잘 더듬어서 써볼게요. 아빠는 낚시를 참 좋아하는 분이세요. 혼자서 밤낚시, 바다낚시도 가시고 꼭 물고기가 안 잡혀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일이 있고 나서는 낚시는 이제 안 가세요. 아니 못 가세요. 앞으로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수력발전소를 짓느라 그 마을이 없어졌는데 여기는 제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오신 집성촌 마을이에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사시던 마을이자 집이었는데 할아버지 말씀이 본인이 어릴 때는 일본 군순사가 집으로 와서 남자들 상투머리를 자르던 때도 있었대요. 제가 어릴 때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면 과수원을 크게 하셔서 농사일도 도울 겸 이렇게 막 과수원을 돌아다녔는데 과수원 뒤쪽에는 이름 없는 묘지도 있었고 철무들, 해골 바가지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제가 잘 뭘 몰라서 무섭다기보다는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라고만 생각했네요. 아무튼 그만큼 오래되고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아빠는 그 할아버지 댁에서 명절을 지내려 내려가셨는데 밤에 심심하셨는지 댐 근처로 밤낚시를 가셨어요. 간단한 간식과 낚싯대를 챙겨서 혼자 차 타고 가셔서 낚시를 하려고 하셨대요. 초저녁이었는데 낚시터에 딱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저기 물가에 뭔가 이렇게 첨벙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저 멀리 웬 여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얼굴만 꽃가닥 내놓고 수면 위로 들락날락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더래요. 아빠는 사람이 빠졌구나 하고 구해줘야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물로 들어가셨는데 물이 별로 깊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대. 자,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그 순간 아빠가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 물속에 있었던 여자도 없다는 거를 그 순간에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순간적으로 내가 귀신에 홀렸구나 하고 소름이 쫙 돋았대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물이 깊어지면서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깊이였는데 물이 깊어지는 게 갑자기 느껴지면서 누가 막 아래에서 붙잡듯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참을 허적허적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쓴 무섭게 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아빠 머리 정수리를 탁 치면서 너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라고 했대요. 야,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그렇지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저 순간을 얘기하시면서 아빠가 방송에서 왜 무서운 이야기 막 이런 데서 왜 저승사자 귀신 분장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마치 방송국 사람들이 진짜 귀신하고 저승사자를 실제로 목격하고 스케치라도 한 것처럼 진짜 똑같이 그렇게 생겼대요. 저승사자 왜 알죠? 파랑색 얼굴에 입술 시꺼멓게 해가지고는 무섭게 생긴 아무 표정 없이 그 TV에서 보던 딱 그런 저승사자가 눈앞에서 머리를 탁 때렸다는 거지.
아무튼 그 저승사자 같은 남자에게 머리를 탁 맞으시고는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더래요. 어떻게 허우적대서 겨우 물가로 나와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시동을 켜시고 간식거리며 낚싯대 이거 그냥 다 놓고 그 시동 켜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렇게 바로 한 걸음에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오셨대요. 물론 그날 밤 한숨도 못 자시고 덜덜덜 떨면서 밤을 지새우셨대요. 저승사자같이 생긴 사람한테 맞은 머리는 혹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며칠 동안 얼얼하게 정수리가 아프셨다고 하네요. 똑딱 삼촌이 구해주셨다. 홀딱 젖어 들어오셔서 밥도 안 드셨대, 며칠 동안. 조용히 말도 없으시니까 엄마가 아니 저희가 왜 저래? 하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셨대요. 명절 마지막 날에는 할아버지 댁에서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하는데 아빠가 너무 무섭지만 두고 온 낚시용품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혼자서는 못 가시고 삼촌들이랑 같이 화는 대낮에 다시 가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 자리는 무당들이 제를 올리는 장소였다고. 그 아버지가 낚싯대랑 다 막 놓고 주랭랑 쳤던 그 장소 있잖아. 거기에 부적 태운 흔적, 돼지 머리, 제사 과일들이 잔뜩 있더래요.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아빠는 물도 무서워하시고 낚시를 전혀 안 하세요. 엄마는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아유 혼자 발 헛디뎌가지고 물에 빠졌다가 어리다가 머리 부닥친 거 아니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시는데 아빠는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 겪은 거를 다시 입에 올리는 것도 무서워하실 정도로 정말 질색을 한대, 이 얘기 하는 거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이게 왕님이 원래 댐 같은 데 가서 낚시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왜요? 여기 막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가? 물귀신들이 사람 잡으려고 머리 내놓고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 자리에 잡아둔대요. 물귀신에 홀린 사람들 대부분 깊은 곳이 아니라 깊지 않은 수위에서 허우적 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헉! 웃기는 짬뽕님 맞네. 이 아버지도 사람이 막 빠져있길래 뭐야? 그래서 막 구해야겠다고 들어갔는데 뭐야? 너무 얕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 여자가 있었던 자리가 딱 가슴팍밖에 안 오는 자리라서 뭐야? 하고 주변을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잖아. 그래서 그제서야 소스라쳐서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밑에서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갑자기 자기도 허우적거리게 됐다 그러셨잖아요. 진짠가 봐. 어머 아, 댐 이런데 살해하고 시체유기 막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아, 요즘 무당 얘기들을 많이 보는데 물귀신들이 일부러 머리를 수면 위로 내놓고 이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심해서 일부러 머리가 떠 있을 때 구슬한다고. 어머. 그러면 무당들도 그 귀신을 봤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 물귀신 머리 보고 구슬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물귀신이 제일 지독한 것 같아요. 리얼. 저 색 구해주려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네. 유나님 말씀처럼 진짜 물귀신이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게 구해달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까르르륵 한 다음에 살려주러 온 사람을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사이코네. 제일 지독한 놈들이네. 원래 댐이나 저수지에서는 수영하는 게 아니긴 해요. 저도 본가가 저수지 근처인데 꼭 저수지 주변에서는 수영 금지하라 사고 같은 게 이게 많이 생겨서 경고문도 많이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거나 나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이면 사람 봐가면서 고른다니까, 귀신들도. 아, 자기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만들어야지 본인이 성불한대요. 무섭다.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 죽은 곳에 사람을 이렇게 꼬드기는 거구나. 그래서 얘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아무튼 인간이 죽어서도 셀피시하네요. 하나도 안 무섭네. 오늘 엄마랑 자야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시스터가 이제 캐나다 살고 계신데 번외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남편의 후배가 밴쿠버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후배분 부모님이 손자들 보려고 한국에서 오셔서 며칠 동안 그 아파트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삐요 앰뷸런스가 오고 그 아파트에 상주에서 관리하는 그 매니저가 돌아가셨다고 입주민 사이에서 소식이 전해졌대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가족들이랑 아침 식사 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자면서 어저께 왜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악몽 꾸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여기 와서 자고 있는데 웬 남자가 할아버지한테 왔다고. 그래서 그 남자가 할아버지한테 자꾸 자기 따라오라고 자꾸 가자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 꿈에서
가라고. 가. 난 안 간다고. 자네나 가게. 가시라고. 네 혼자 가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실제로 그걸 소리를 질러서 이 손주까지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제 자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랬다는 거지.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 꿈에서 깨서 악몽 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매니저가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간밤에 꿨던 그 꿈에 나왔던 그 남자가 저승사자인데 할아버지 데리러 가려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니나 가라고 가시라고 가라고 계속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근처에 있는 매니저 집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했다고. 저희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승사자가 할아버지 데리러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온 거야?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조금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진짜 그런 거 밴쿠버에도 저승사자가 나오네. 매니저는 그날 그러니까 야간 근무하고 너무 깊게 자느라고 아니면 말이 안 통했던 거 아닐까?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저승사자를 데려왔으니까 저승사자도 당황했겠지. 얘 내가 오늘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에어 캐나다 비행기에 타네? 아씨 이게 뭐야? 어디 가는 거야? 하고 쫓아가서 어떻게 비행기까지 타고 밴쿠버 도착해서 아파트까지 들어왔는데 꿈에 나와가지고 가십시다 했더니 할아버지가 절대 거부 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매니저님 웬 외국인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가시게나 했는데 이 외국인은 저승사자도 몰라. 한국어도 몰라. 저승사자는 한글로 했을 거 아니야. 설마 영어로 저승사자가 Shall we? Let's go. Come with me.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국어로 갑시다. 가시죠. 가요.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고 따라간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저기 가면 K 바베큐 맛있는 집이 있다고요? 뭐 이러면서 가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 진짜 말 안 통해서 따라간 거 아니야? 일단 머릿수는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명부 같은 게 있나? 오늘은 7명 저승사자도 세일즈맨이야 뭐야. 오늘 7명 할당량 채우지 못할 시 집에 못 들어옴. 7명인데 9명 데려오면 보너스 뭐 이런 거 있는 건가? 영업직이 힘들죠. 그니까요. 저승사자님 해외 출장까지 가셨네 그래야.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예전에 조지아 남부에 있는 사바나라는 동네에 놀러 갔는데 몰랐는데 거기가 완전 귀신타운이었다고. 거기가 노예제도가 엄청 빡셌던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남부 전쟁하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진짜 그 사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 땅 밑에는 그냥 다 시체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모르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사바나에서 유명한 귀신 투어였다. 실제로 거기 큰 공동묘지가 있고 그 집집마다 히스토리가 있는 집들이 많아가지고 투어하면서 그 귀신의 집들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근데 투어 마지막이 우리가 묵던 호텔이었잖아. 우리는 그냥 가격도 괜찮고 해서 거기서 묵었던 거였는데 근데 소름 돋는 거는 귀신 투어할 때 우리 호텔 앞에서 딱 쓰더니 해가지고 저희 여기 묵는데요? 그랬더니 그 투어 가이드 아저씨가 거기 출신이시래요. 사바나 고인물. 근데 그분이 몇 층 묵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second floor 2층이요. 그랬더니 good luck 이랬는데 그 투어 하기 전에 저희가 첫날 밤에 진짜 개소름이었던 게 제가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도 공유를 했어요. 제 영상, 제 브이로그에 있거든요. 그 소리 나는 거. 그때도 약간 이상한 소리 났어. 이런 소리였나? 나 약간 안 좋았던 기억은 잊으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어서 제가 그 녹화했거든요? 도미닉은 안 들렸대. 근데 다음날 영상 보니까 들려. 이 아저씨가 제일 무서워. 이런 소리가 계속 났다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날 투어하는데 우리 집이 그 귀신 투어 마지막이길래 아이씨 저희 집 2층인데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 옛날에 여기가 엄청 부잣집 맨션으로 있었던 부잣집이었는데 호텔이 아니고 그때 어른들은 막 아래에서 담배도 피우고 막 당구 뭐 카드 게임 같은 거 하고 막 이러고 노는 동안 애들은 2층 3층에서 놀았다. 근데 거기서 애들이 막 떨어져서 죽고 누구 침입한 뭐가 있어가지고 막 총 쏴서 죽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2층에서 죽었다는 거야. 우리가 2층에서 묵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내가 그래서 나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영상 막 들려줬어. 근데 그 아저씨는 놀라지도 않아. Yeah. 반응이 이거야. Yep. Good luck guys. Good luck tonight. 며칠 더 묵냐?
이틀. Good luck guys. 그냥 이러시더라고. 그 브이로그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 귀신 소리 들으실 수 있어요. 그때 라라 언니가 제 지인분이 거기다 이제 댓글로 달았나 그랬거든요. 썸머주 초딩 양기 때문에 오던 귀신도 도망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어떡해 이러면서 침대에서 막 귀신 나오는 거 아니라면서 침대에서 막 방방 뛰고 왠지 귀신이 나온다니 더 흥분이 되는 건 뭐지? 그리고 카메라 들고 밤마다 오늘도 나오나? 브이로그가 컨텐츠가 제발 귀신아 나와라 목소리만 보여주지 말고 네 모습도 보여줘 이러면서 자꾸 카메라 들고 대기 타고 있고 일부러 방에서 거울 셀카 그 되게 섬찟한 거울이 있었거든. 내가 거기서 셀카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이러고 사진 찍었어 내가. 차각 이러니까 진짜 귀신이 오다가도 도망갔나? 아무튼 그 소리만 나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야씨 유튜버다 도망쳐. 그래 show me what you got ghost. 그런 걸 보면 나도 좀 쫄이었거든. 씨 무섭다 했는데 어쩌면 나의 양기의 귀신도 도망간 게 아닐까? 퇴마 트월킹 했죠. 아니 사실 퇴마용은 아니었고 제가 그 집에 가자마자 방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예쁘고 고풍스러워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트월킹을 엄청 했거든. 근데 더 이상 나오진 않더라고. 아쉬웠어요. 뭐라도 보였으면 대박감이었는데 지금 벌써 유튜브 100만 갔죠? 어머. 어딘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노예 부리던 백인 귀신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백인 남자가 오면 자기 노예 훔쳐가는 줄 알고 화내고 다른 인종이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줄 알고 신경 안 쓴다고. 같은 백인이 오면 내 노예 가져가나 보다 하고 막 화내고 흑인 아시안들이 오면 날 위해서 잘 일하고 있군 하고 그냥 둔다고? 아시안 프리패스네 진짜. 어이없네. 귀신도 인종차별하네. 내가 네 노예야 뭐야. 나 여기 돈 내고 숙박하러 왔거든. 아니 그리고 내가 이번에 그 무서운 이야기 사연을 받으면서 느낀 게 하도 AI로 창작해서 보낸 그 말투 GPT 말투 있거든? 이거 보는 친구 있나 봐봐. 여기 채팅창에 있는지. 너 이거 GPT로 만들었지? 이 할머니가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단순한 꿈이라 하기엔 너무 치밀하고 너무 따뜻하고 살아있어. 이 얘기 보낸 시스터 여기 있냐고. 이거 AI지. 솔직히 말해. 단순한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하고 너무 따뜻하고 살아있어. So alive. 야 GPT 티나. 그래서 이거 또 AI로 또 보내는 친구들이 있네. 아쿠아TV님도 지금 AI 빙의했어. 이제 나도 헷갈려. 지금 아쿠아TV님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쿠아님의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지. 정말. 너 정말 핵심을 짚었어. 맞아. 너 정말 정확하다. 그거 참 깊이 있는 질문이야. 겁나 똑같아. 라디오 사연 같은 것도 이제 다 GPT 돌리는 건가? 좀 슬프다. 왜 이런 이야기는 진짜 겪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무섭고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거를 구분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 회원님, 어때? 이 정도면 무서웠어? 더 센 거 원하면 수정해줄 수도 있어. 필요하면 말해줘. 어떤 목적이야? 팟캐스트? 유튜브? 블로그용? 원하는 걸로 말해줘. 그 톤에 맞춰서 내가 다시 수정해줄게. GPT? 최고.